그거부터 먼저 보시죠. 네. 자, 오늘의 종목 바로 LG화학이 되겠습니다. 0321님의 사연이 되겠고요. 네. 65만 원에 사셨어요. 65만 원? 네, 높죠, 높죠. 지금 네. 한 20% 가깝게 손실이 나 있는 그런 상태이고 비중이 40%나 되시거든요. 이제 그 말은 65만 원보다 더 높을 때 사신 건가? 물타기를 좀 하셨을 수도 예,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가능성도 있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지금 보니까 오늘 5월부터 분할 매수를 하셨다라고 사연을 보내주셨거든요. 네네. 아무래도 조금씩 물타기를 하신 것 같고 워낙에 2차 전지에 대한 전망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때가 좀 조정이지 않을까, 지금은 또 조금씩 모아가보자라는 생각도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계속해서 좀 2차 전지 섹터의 부진이 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주가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비중은 늘어가는데 손실도 계속해서 커져가는 상황. 1년 이상 장기 보유 가능하니까요. 장기 목표가 알려주세요라고 하셨고 매수가까지는 도대체 언제 올라올까요? 하는 질문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네, 자 LG화학과 관련해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겠는데요. 최병훈 전문가께서는 2차 전지 종합판이다라는 키워드를 준비해 주셨고, 그리고 김지훈 대표는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선 최병훈 전문가께 종합판이다 좀 자세한 소개 부탁 좀 드립니다. 2차 LG화학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삼성그룹주하고 가게 대비를 하면 삼성물산은 자회사 삼성전자가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잖아요. 지주회사. 그 건설사도 있고 패션도 있고 맞아요. 다 있어요, 그죠? 네. 그럼 우리가 삼성바이오로 이렇게 상장을 딱 되면 삼성물산하고 삼성전자 반반씩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은 삼성물산을 사가지고 삼성바이오 효과를 보는 거예요. 네. 바이오 시밀러 때문에 삼성물산 사는 거예요. 자회사가 있으니까. 네, 자회사 때문에. 네. 그런데 실제로 삼성바이오 로직스 딱 들어오면 그렇게 돼 10만 원대거든요. 그럼 삼성물산을 갖고 있으면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삼성바이오가 있으니까 그걸 직접적으로 바이오로 사면 되잖아요. 그걸 그죠. 그런데 요런 어떤 투자 포인트가 전체 큰 흐름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우리가 LG화학을 가지고 누가 LG화학이 LG화학이 LG엔솔도 있으니까 뭐 LG에너지솔루션이 삼성전보다 앞으로 시가총액 높을 거고 막 하면 그것은 이제 단기적으로 뭐 장기적으로 보면 큰 건 좀 틀린 거고 제가 보기에. 네. 그럼 LG화학도 보면 화학사업부가 석유화학 사업 30%거든요. 그럼 3분의 1은 석유화학 사업이고. 네. 또 그다음 2차 LG 솔루션 한 거 30% 가까이 차지하고 나머지 뭐 첨단 소재 여러 가지 양극재 별별 소재가 다 그렇게 있습니다. 구성되어 니켈, 뭐 코발트, 망은 뭐 대다수 리튬 이런 거 리튬 강산도 확보하고 니켈도 그렇고 그러면 소재, 양극재도 하잖아요, 그죠? 그럼 양극재를 하니까 이 우리가 이제 에코프로 BM 포스코 케미칼, 뭐 LNF 이렇게 양극재 하니까 LG화학도 양극재 하니까 양극재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네. 그러면 양극재를 이야기하면 이거 틀린 얘기거든요. 사람들 틀린 양극재를 얘기예요. 그죠 맞게 어느 정도 맞아요. 사실 제가 틀리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 왜냐하면 양극재 회사를 한다면 그 양극재라고 보면 LG화학이 양극재가 최소한 절반 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매출 비중이 엄격하게 얘기하면 보면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네. 우리가 뭐 테마주처럼 조그만 거 만약에 리튬주다. 그러면 리튬 사업부만 갖다 추가해도 그냥 리튬주랑 막 하잖아요. 맞아요. 같은 거예요, 그죠? 그냥 향만 나도. 그죠. 그럼 이거는 LG 에너지솔루션 절대적 이익을 차지하니까 그러면 배터리 주식이 맞아요, 그죠? 자회사가 뭐 거의 지분을 있으니까요. 80%다 있으니까. 그런데 실적에 직접 영향을 미치니까 그러면 LG 에너지솔루션에 의해서 실적에 등락이 심한 그걸 가는데 그러면 이거 살 파야 나는 LG 에너지솔루션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네. 그죠? 직접적으로. 간단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나는 양극재가 좋아서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뭐 포스코 포스코 케미칼 안 사고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네. 그동안 보니까 와 주가 보니까 100만 원 갔다가 60만 원 안 오른 거예요. 맞아요. 안 오르니까 내려왔네. 그러니까 양극재는 나는 이거 양극재라 그러니까 사고 그 누가 또 막 그 뭐 에코프로 BM 맞춘 사람 있으면 이거 이야기하면 이거 좋다고 사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게 근본적인 이제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렇거든. 이제 종합 그룹판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그룹이란 것은 밑에 자회사가 많으니까 네. 그 자식이 많잖아요. 자식이 다 잘 되면 엄마를 사도 돼요. 맞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럼 에코프로는 왜 자식이 에코 BM, 에코 뭐 HN 뭐 또 다 있잖아요. 네. 얘들 앞으로 잘 나가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럼 엄마 사도 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잘해야 돼요. 자식도 뭐 자식이 5, 4명 중에 한 명 잘 나가고 3명 맨날 말썽을 부려요. 그 머리 부모님 아프죠. 투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간단한 얘기를 가지고 그러네요. 그럼 지금 2차 전지 종합판에서 2차 전지 다 들어갔는데 여기 석유화가 있으니까 요즘 석유화가 안 되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봄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올해는 과거에는 이제 애널리스트 분석을 이렇게 합니다. 화학은 앞으로 화학주는
중국이 리오픈 되니까 네. 중국이 다시 경기 회복이 되면 하학주가 좋을 거다. 그게 그러잖아요. 전제죠. 그죠? 네. 그게 전제로 하학주가 네. 계속 좋다 그러면 실적을 좋게 나옵니다. 근데 실적 하나도 안 나오죠. 왜 그러냐면 중국은 이미 로컬 기업이 우리나라 화학의 경쟁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화학 안 하고 걔들은 점수를 계속하고 있어요. 계속 자기끼리 하면 되네요. 그렇죠. 그거 자기 거 쓰면 되잖아요. 그 우리가 이제 뭐 배터리부터 이런 중국 가서 안 됐지 자기들 쓰니까 그럼 또 화학도 자기들 거 써요. 우리가 수출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화학은 중국이 기대할 필요 없는 거지. 그러면 앞으로 화학은 사면 안 되는 거죠. 순수화학 쪽은. 그래서 얘들은 순수화학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나마 그래도 석유화학 부진이 장기화되고 아직 저는 중국이 잃어버린 20년 일본처럼 똑같이 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오히려 네. 더 심각합니다. 요즘 이제 미세먼지도 그 별로 없잖아요. 맞아요. 중국 공장이 조금 인도로 갔어요. 인도 갔으니까 저 파키스탄 미세먼지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쪽에서 미세먼지 나온대요, 진짜로. 그거요. 이게 진짜 코로나 때문에 심했다니까요.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아니 네. 공장이 빠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많이 빠졌습니다. 네. 뭐 GM도 가고 우리나라 현대차도 막 줄이고 미국은 자기 나라 다 돌아갔잖아요. 좋긴 좋네요, 미세먼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중국이 성장이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2차 전지 살 거 바에 LG화금 제외시키고 네. 사고 물론 주식 어느 정도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그것은 경기가 좋아야만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가 좋아질 때 저는 불투명하거든요. 불투명한데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순수하게 나 2차 전지 좋다면 2차 전지 완벽 에코프로 BM 여기서 28만이 한 23만 가면 그때부터 매집하면 됩니다. 에코버, 포스코 케미칼 40만 대 한 28만 가면 그때 매집하면 돼요. 네. 사놓고 뭐 10만 원 가지고 가만히 갖고 있으면 되거든요. 다 고점 돌파니까. 단일 사부 갖고 있어 성장하자.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보면 처음부터 이 시간에 제가 6, 70만 원 왔을 때 계속 매도하고 목표가 그거밖에 안 줬거든요. 60만 원, 72만 원 목표 가지고 그러면 이 주식이 과거에 경기가 나쁠 때는 이렇게 빠졌습니다. 자, 여기 2011년도 경기가 11월에 고점이었거든요. 그때 주가가 58만 갔다가 17만가 내려왔어요. 4년 동안 내려갔거든요. 경기가 부진해서 네. 네. 60%가 내려갔습니다. 70%, 60% 내려갔거든요. 그러면 경기가 계속 부진하면 100만 원에 쓰고 60만, 40만가 내려가야 되는 거죠. 지금 52만 원이니까 40만 얼마 안 남으면 20% 내려오네. 좀 내려가.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내년까지 경기도 안 좋다면. 하단이 열려 있으니까. 그 열려 있는 네.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기주다. 그리고 이제 양극재를 보시면 양극재도 경기주예요. 일종의 보면 양극재도 원재료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3개월 만에 원재료 가격에 의해서 판가에 반영되니까 경기가 나쁘면 자동차 잘 안 팔리잖아요. 그러면 그 비슷한 경기주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양극재 같은 것도 화학주예요. 화학은 성능기술, 배합기술이잖아요. 그 양극재도 썩잖아요. 니켈, 코발트, 망금 막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화학 계열이다. 이렇게 보고 지금 양극재가 내려가는 것도 그런 측면도 많습니다. 그렇게 보고 하셔야 된다. 이름에 화학이라고 확실하게 지금 박혀 있는데 그렇죠. 네. 정말로 어떤 종목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네요. 중요한 거죠. 네. 자, 그러면 다음은, 김지훈 대표님의 키워드도 들어보겠습니다. 장기적 관점의 투자가 유효하다라는 키워드 LG 화학에 대해서 잡아주셨는데요. LG 화학 포인트 한번 짚어볼까요? 네, 저는 뭐 LG화학 욕을 먹더라도 계속 좋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철저하게 그냥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면 LG화학만 유독 2차 전지 모멘텀을 갖고 있는데 2차 전지 모멘텀을 전혀 못 받았고요. 예, 뭐 말씀 주신 대로 너무 잘 알고 있죠. 기초석유화학 사업부의 매출과 이 포지션이 크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가 중요한데 앞으로 그럼 기초석유화학 사업부의 포지션이 계속 커진 상태로 유지할 거냐. 변동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초석유화학 사업부가 일단 그 최근에 나온 여수 이제 NCC 2공장 매각을 안 하더라도 네. 지금 제가 딱 포지션을 봤을 때 올해 딱 현재 기준으로 40% 초반이거든요. 근데 이게 내년에 24년대 30%대로 급격하게 떨어지고요. 25년도 기준으로면 24%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결론은 기초석유화학부의 비중 자체가 매출에서는 이익에서는 철저하게 축소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회사의 그런 기본 성질이 바뀌어가는 거죠. 네. 당연히 당장 올해부터 바뀐 거는 명확한 사실이고요. 예. 지속적으로 비중이 축소되면 그러면 그 기초소재 석유화학 사업부의 소재 부분이 축소되면 뭐 LG화학이 하는 뭐 그 최근에 아베오라는 대형 제약사도 인수했잖아요. 네. 그럼 제약이나 뭐 동부 판환농 이런 그 그러니까 농업 쪽 관련된 부분이 포지션이 커지냐 그건 전혀 아니고요. 네. 그거는 그냥 딱 현재 그냥 수준인 거고 말 그대로 이제 양극재가 포함된 첨단 소재 사업부의 매출과 이익 비중이 계속 커지는 거거든요. 그런다는 얘기군요. 그래서 뭐
물론 2분기, 3분기 판가 떨어지는 거는 양극재 판가 떨어지는 거는 다 이미 시장에서 다 알고 있는 노이즈고 그래도 다행인 거는 계속 판가랑 물량이랑 같이 빠졌는데 7월달 데이터에서 청주가 딱 에코프로비엠하고 LG화학이거든요. 네. 양극재 출하량이 이제 계속 출하량도 가격도 떨어지고 출하량 떨어지는 거를 하락세를 멈추고 7월달에 급격한 반등이 나왔어요. 네. 38% 개선됐거든요, 출하량이. 그러니까 판가 빠지는 부분은 알고 있는데 물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레버리지 효과로 판가 떨어지는 부분을 상쇄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그렇군요. 38%가 늘어났고 8월 달에는 뭐 38%만큼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2달 연속으로 그 에코프로비엠하고 LG화학이 속한 청주에서 2달 연속으로 증가세를 나타냈거든요. 이제 처음이에요. 지금 4, 5, 6, 7 계속 빠지다가 4, 5, 6, 3개월 계속 연속으로 빠지다가 7월 달에 회복세 나왔고 8월 달 데이터도 지금 2달 연속 증가세로 바뀌었거든요. 물론 그 증가폭 자체는 굉장히 미미하지만 의미를 둘만 하다. 그렇죠. 당연히 이제 네.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걸 어느 정도는 좀 멈췄다는 거 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LG화학 같은 경우는 당연히 LG엔솔 물량이 지금 40% 내재화하는 거는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네. 내재화 물량을 지금 다 채우기에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증설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LG화학은 최근에 지금 나오는 얘기가 그 LG엔솔 외에 지금 기타 일본 아마 이시즈 같은데 아마 일본 상용차나 이쪽으로 아마 추가적으로 완성차랑 아마 다이렉트로 계약맺는 형태가 거의 나올 가능성이 매우 만들고 높거든요. 그런 데죠. 네? 이스즈라는 데가 이스즈. 본것 예. 같아요. 예. 거기 그러니까 일본차 외에도 지금 아주 LG엔솔이 혼다랑 도요타랑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추가 캐파 증설에 대한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그냥 일본 두 곳만 포함해도 지금 외부 고객사향 늘어나는 물량이 아마 최소한 3곳 이상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팩트로 정해진 것만 LG엔솔이 북미에서 540기가와트인데 이거 관련돼서 그 양극재 캐파 출하 증가율로 보면 50%가 넘거든요. 네네. 그래서 LG화학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지금 40만 톤 미만으로 캐파를 밝혔다가 최근에 그래도 우리도 저기 에코프로비엠하고 에코프로비엠하고 포스코 퓨처엠하고 그 캐파 증설하는 거를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추겠다 해서 43만 톤까지 하겠다고 했거든요. 28년까지. 네네. 근데 지금 밸류에이션은 PER 내년 기준으로 11배거든요. 그리고 1월 달 대비해서 오히려 한 8% 정도 주가가 빠졌고요. 그래서 물론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는데 저는 LG화학 펀더멘탈 문제보다는 LG화학 그럼 또 첨단 소재 사업부 떼서 LG엔솔 분할하는 것처럼 예, 예. 그게 더 큰 것 같아요. 투자 심리의 급격한 악화가. 근데 그 LG화학 지금 신학철 부회장님이 계속적으로 그 LG화학 양극재 앞단에 뭐 미국의 리튬 광산 사는 거 외에도 네. 다양한 그 밸류체인, 리튬 전구체에 엄청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LG화학은 사실 회사 자체의 펀더멘탈은 앞으로 좋아지면 좋아질지 나빠질 이유는 없거든요. 그 뭐 여수 NCC 공장이 매각되든 안 되든 그거 매각되면 더 좋은 거지. 그만큼 자본을 더 투자를 하는 돈이 거니까. 생기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 내후년까지 이제 6조 넘게 투자할 건데 그 6조 넘는 거 중에 절반 이상이 양극재 캐파 증설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극재 캐파 증설에 3조 투자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매출에 대한 게 보증이 되지 않고선 그렇게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LG화학은 사실 양극재 첨단 소재 양극재 사업부만 주목받아서 그렇지 지금 분리막도 하고 동박도 하고 지금 CNT 도전제도 하고 심지어 실리콘 음극재 지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모멘텀이 반영되기에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분명히 저는 반영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에코프로비엠하고 포스코 퓨처엠 빠질 때 같이 도매급으로 빠진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비중이 너무 많으세요. 근데 비중은 좀 지금 65만 원대 오시면 절반 이상 줄이시고 그다음에 이게 아마 지금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이제 반도체 쪽에서 계속 이제 생각보다 실적이 안 나오니까 주춤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주도주의 자리를 시간은 걸리겠지만 오면 네. LG화학도 저는 70만 원 이상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G화학에 대한 포인트를 어디에 두느냐가 가장 큰 주안점이 될 것 같은데 그쵸? 네. 저는 오늘 LG화학에 대해서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아무래도 실적에 대해서 조금 포인트가 맞춰지더라고요. 3분기 실적, 뭐 당분간은 어려울 것이다라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목표가도 줄줄이 하향 조정을 하고 있는데 또 어디에서는요. 길게 보면
LG화학이 제2의 제3의 황제주가 될 것이다. 시기에 따라서. 맞아요. 네. 석유 업황이 또 다시 한번 회복이 된다라든지 네. 뭐 북미, 유럽의 전기차 보급에 대한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장기로 보면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또 분석이 나오기 때문에 LG화학에 대해서 실적의 포인트는 좀 어느 쪽에 맞추는 게 좋은 걸까요? LG화학의 실적은 이제 보장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이제 성장은 계속 LG 엔솔루션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정권 애널리스트 실적을 예측해 놓은 거 보면 이제 24년 내년의 실적만 보더라도 거의 2조 차이가 나요. 영업이익을 6조 정도 이렇게 해 놓은 데도 있고요. 어디 4조 해 놓은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뭐 6조 이상 해 놓은 데도 있고. 다르네요, 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하고 늘 그 업황 분석의 업황 전문가들은 분석해 가서 실적을 예측하는데 그 실적을 예측을 정확히 한다면 주가 예측을 정확히 할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틀린 이유가 바로 경기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경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지 않으면 실적이 예상했던 거 리오포닝부터 이렇게 해서 실적이 좋아질 거 봤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3분기 실적도 예상치보다 안 나오는 게 바로 어느 정도 하반기는 중국의 경기에서 여러 가지 소비학도 조금 나아질 거다. 서표도 개선되고 좀 그랬는데 지금 계속 판가가 제대로 안 올라가고 또 오히려 유가는 올라가니까 유가는 원자재 가격 많이 원료는 많이 들어가는데 비싸게 들어가는데 판가는 그대로잖아요. 경기가 회복이 안 되니까 그러면 마진 축소되니까 오히려 이게 또 감익이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 예측이 아주 어렵거든요. 그래서 경기 예측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보면 글로벌적으로 미국만 지금 경기가 안 빠져가 저렇게 금리를 계속 올리는 거지. 혼자 잘 되죠. 영국도 지금 심각하게 들어가고요. 중국, 우리나라, 중국, 유럽은 똑같이 같은 계열에 있어요. 여기 같이 안 좋기 때문에 과연 회복할 수 있는 근거가 뭐 있을까? 그러면 회복하려면 어디에 뭔가 뭐 SOC를 하든 뭘 하든 해야 되는데 이쪽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19년도 전에 경기 침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쉽지 않고요. 저는 이제 미국은 뭐 경기도 계속 괜찮은 거 보이지만 나머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예측치는 실적치가 적게 나온다. 그리고 이제 특히 25년도부터 관련된 이제 소재 쪽에 양극재뿐만 아니라 관련된 강산 관련된 것도 그렇고 이제 실적이 좀 보탬이 되는데 이것도 원자재 가격 경기가 안 좋은 원자재 가격이 같이 빠지기 때문에 예상치보다 안 나오기 때문에 실적을 개선을 예상하고 미리 들어가 있으면 고생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적 예상치보다 좋아도 주가가 가는 시점은 올해는 없을 걸로 보이고요. 내년 3월 정도 이후에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럼 시청자님께서는 조금 오래 가지고 있더라도 손실을 회복하고 싶다라고 그쵸. 말씀해 주셨는데 가격 전략 어떻게 짜면 될까요? 저는 이제 목표가를 기술적으로 언제든지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네. 65만 원까지는 기술적으로 반등을 할 수는 있을 걸로 보이고요. 65만 원은 이제 지난 7월 27일 날 그때 급락하기 전에 가격입니다. 그 저항선 이제 급락했을 때 거기 저항선 65만 원이고 손절가는 안 깨질 걸로 보여서 제가 손절가를 낮게 잡았거든요. 올해 작년에 3월 달에 43만 7천이 저가였거든요. 네. 그거를 깨면 43만 깨면 손절선 드리는데 사실 거기서 손절할 거는 좀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러네요. 본인의 선택상인데 일단은 33만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매수가까지 또 목표가 잡아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자, 네. 이번에 김지훈 대표께 여쭤보고 싶은 건 전 모멘텀 관련해가지고 이제 금리가 계속 고금리 상황이 되고 이번에 FOMC 보니까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나온 그런 상황에서 영국 보게 되면 영국도 보면 친환경 차라든지 이런 거 유럽이니까 되게 밀어붙일 줄 알았는데 약간 좀 뒤로 좀 미룬다라는 영국 총리 발언들도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뒤로 밀리면 2차 전지 입장에서는 그렇게 좀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단기 약재쯤으로 보면 될까요? 저는 그냥 그거보다 구조적으로 독일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지금 힘들거든요. 네. 그걸 지금 유럽이 모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CRMA법이 아직 확정은 아닌데 아마 빠르면 진짜 한두 달 안에 최종 승인이 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럼 최종 승인 나면은 그것도 IRA의 그 유럽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원래는 초반에는 좀 약하게 공급망 다양화하겠다, 다각화하겠다는 취지였는데 네. 지금 최근에 나오는 뉴스들 보면 중국이 지금 그 소위 말하는 거의 가격 덤핑 수준으로 30% 이상 가격을 지금 싸게 유럽에서 팔기 때문에
지금 유럽에서 지금 발등에 불 떨어져서 지금 중국 차들 지금 다 지금 전수조사 하겠다는 거네요. 중국 전기차. 네. 그래서 뭐 CATL이 지금 LFP가 아니라 LFP는 사차하더라도 그냥 하이니켈 양극재를 테슬라의 모델 3랑 모델 Y에 팔아서 그게 물량이 일부 늘어나서 마치 LG 엔소를 위협하는 것처럼 굉장히 잘못된 이슈나 노이즈를 양산했는데 지금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지금 LG 엔소라고 삼성의 SDI, SKO는 현재 원래는 더 유럽에서 공격적으로 하려고 했지만 선택적인 이유에서 북미에서 훨씬 더 캐파 증설이 빠르게 나타나고 북미에서 더 좋은 마진을 주기 때문에 유럽갈 물량이 일부 북미로 넘어간 부분이 있거든요. 아, 힘 조절을 좀 네, 힘 조절을 한 거죠. 근데 지금 유럽에서 지금 중국 거 관련돼서 지금 그 굉장히 지금 높은 관세를 지금 부과하려고 하고 있어요. 거의 아마 계속 그게 이슈로 노이즈로 나올 건데 그러면 저희 배터리 셀 업체가 어떻게 보면 당연히 반사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유럽에서도 아마 북미 못지않은 좋은 조건으로 다시금 캐파 증설에 대한 얘기가 충분히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LG 엔솔이 지금 일단 주가 많이 빠졌지만 그 지분 가치의 81.8% 들고 있거든요. 그냥 LG 엔솔의 딱 지분 가치만 반영해도 이거를 50% 제가 할인을 줘봤어요. 그러면 50% 할인을 주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50% 할인 줘도 46조거든요. 네. 근데 지금 LG화학 시가총액이 37조니까 그 LG 엔솔의 지분 가치와 LG화학의 현재 시총의 계류율도 27%가 나는 거죠. 그러면 아주 정상적인 밸류를 그냥 주가는 결국 기업의 가치를 따라간다는 그냥 아주 그냥 기초적인 원칙만 따라가도 뭐 LG화학의 뭐 석유화학 사업부가 석유화학 사업부 중국의 그런 뭐 공급가 인구로 인해서 아는 것 그건 다 이미 시장의 노이즈로 현재 주가에 저는 충분히 녹여져 반영돼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논리적으로 추론해 봤을 때 지분 가치만 해도 지금 27% 상승 여력은 있는데 다만 이제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하는 저는 추세나 방향성이 굉장히 좀 무섭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좀 손절선은 짧게 50만 원을 잡은 거고요. 네. 사실 손절선이 전 사실 의미가 크게 없긴 한데 장기적으로 보면 다시 70만 원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LG 화학과 관련해서 두 분의 의견을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최병훈 전문가께서는 경기의 포인트를 좀 맞추시면서 2차 전지 종합판에 대한 설명을 쭉 해주셨고 보유 의견입니다. 이제 목표가 65만 원, 손절가 43만 원 제시하셨고요. 그리고 김지훈 대표께서는 이제 회사 자체의 매력 그리고 업황에 대한 포인트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장기적 관점에서는 투자가 유효하다라는 내용, 목표가 70만 원, 손절가 50만 원 보유 의견입니다.